반갑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모든 경영자의 수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지분을 넘기려다간 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강력한 절세 카드인 가업 승계 주식증여세 과세특례의 법적 요건과 그 이면의 핵심 전략을 현미경처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자의 자격입니다. 증여일 기준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실제 경영하며 최대 주주로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지배력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승계의 첫 단추를 꿰을 수 있으며 과거 10년의 경영 기록은 국세청의 매우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됩니다. 받는 사람인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실제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가업 상속공제의 2년 요건과 혼동하시는데 증여세 특례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직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는 즉시 취소되고 그동안 유예받았던 세금의 연부연납 이자까지 가산된 막대한 추징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시점 관리가 승계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 제도의 파급력은 숫자에 있습니다. 10억 원을 먼저 공제한 뒤 120억 원까지는 단 10%, 이를 초과하여 최대 한도인 600억 원까지는 20%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 시 30억 원만 넘어도 50%의 세율을 감당하며 지분이 유실되는 것과 비교하면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며 지분을 넘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오너분들이 간과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특례 혜택은 오직 사업 관련 자산 비율에만 적용됩니다. 법인 내 과다 보유 현금, 임대 부동산, 비업무용 자산 등 사업 무관 자산 비중만큼은 일반 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증여 전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사업 구조를 최적화하여 공제 실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 조정 하나로 절감되는 세금만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은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제도의 본질과 필수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부를 일구는 건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가 기업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실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검토할 때 많은 분이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부터 묻습니다. 하지만 20년 현장에서 제가 본 가장 큰 비극은 수십억의 절세 전략을 다 짜놓고 정작 증여자의 요건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승계의 출발점이자 국세청이 가장 먼저 검증하는 증여자의 3대 필수 요건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 요건입니다.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은 증여인 현재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지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시점에 만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특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냉정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논란이 많은 10년 경영 요건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10년 보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급여 수령 내역과 의사결정 기록까지 들여다봅니다. 명목상 대표만 올려둔 바지 사장 형태였다면 10년의 세월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력 요건입니다. 부모님은 특수관계인, 즉 가족들의 지분을 합쳐서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30%고요. 만약 과거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배력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10년 경영기간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연속성이 승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수가 부모님의 건강 문제입니다. 투변 기간 중 잠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셨거나 다른 전문 경영인을 앉혔던 기록이 있다면 10년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년 전문가로서 조언드리건대 승계 전략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과거 10년의 등기 기록과 주주 명부 변동 내역을 면미경으로 보듯 전수조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마 문제가 되겠어 라는 방심이 수백억의 세금을 부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증여자의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60세 연령, 10년 경영, 50% 지분, 이 세 가지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절세 전략이 의미를 갖습니다. 부를 일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증여자의 요건을 다뤘다면 이제는 실제 주식을 물려받는 자녀, 즉 수중자의 요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세금 폭탄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 후 자녀가 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터집니다. 혜택을 받는 순간 국가와 맺는 5년의 약속, 수중자가 반드시 넘어야 할 3대 관문을 지금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중자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요건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해외 유학 중이거나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주식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승계의 의지는 실무 참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중자 요건의 핵심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대표이사 자리에 취임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상속공제의 2년 규정과 혼동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시곤 하죠. 20년 현장에서 보면 자녀의 경영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임을 미루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법은 자녀의 숙련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기한은 절대적입니다.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임 후 5년 동안은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물려받은 주식을 단 1주라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주 업종의 변경입니다. 경영 환경이 변했다고 마음대로 업종을 바꾸면 그 즉시 특례는 취소되고 유예받았던 세금의 이자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5년은 가업의 연속성을 증명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입니다. 20년 전문가로서 드리는 실무 팁입니다. 사후 관리 기간 중 기업의 성장을 위해 증자를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을 검토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지분율이 낮아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특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주기 전 향후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배구조 변동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종착역인 수증자의 요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8세 연령, 3년 내 취임, 5년의 사후관리, 이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600억 원의 공제 혜택은 가문의 자산으로 확정됩니다. 기업의 백년지대계는 준비된 부모와 책임감 있는 자녀의 합작품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승계 로드맵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